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앞서 보신 대로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르며 전 세계 여성 그룹으로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K-팝 가수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건 방탄소년단, 슈퍼엠,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네 번째 기록인데요. 빌보드 200은 핫백 차트와 함께 미국 빌보드 차트의 양대 메인 차트입니다.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로 1위에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며 세계 양대 차트를 동시에 석권한 유일한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정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만에 정규 2집으로 돌아온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블랙핑크의 신보 본핑크가 10만 2천여 장 팔리며 해당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200은 앨범 판매량과 스트리밍 횟수 등을 종합한 메인 앨범 차트입니다. 한국 걸그룹이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 한국 가수 전체로는 방탄소년단, 슈퍼엠, 스트레이키즈에 이어 네 번째 기록입니다. 이번 신보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뒤잇는 기록으로 이로써 블랙핑크는 세계 양대 차트를 모두 휩쓴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됐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음원 차트인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 1위, 앨범 첫날 판매량 100만 장, 총 판매량 200만 장 돌파. 블랙핑크는 이번 신보로 연일 최초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명성을 이을 명실상부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당장 BTS 다음으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보이그룹을 통틀어도 비교할 만한 팀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 걸그룹 최고 기록은 블랙핑크 본인들이 세운 22위. 타이틀곡 셧다운으로 자신의 기록을 깨고 또 한 번 K-팝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벌어진 4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반년에 걸쳐 혼자서 46억 원이나 빼돌리는데도 내부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횡령한 직원은 이미 해외로도 피해 수사와 피해금 추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 보험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에서 벌어진 이 대규모 횡령 사건에 관리 부실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관리 담당 A씨가 의료기관 등의 문제로 지급이 보류돼 있던 진료비 46억 원을 빼돌린 건 올해 4월부터. 지급할 상황이 생기면 풀어서 거기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지고 있는 그 계좌 정보를 푸신 거예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2억 원으로 6개월 사이 횡령액도 커졌지만 공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지부 특별감사에선 내부에서 어떻게 반년 동안 감지하지 못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결제하면 자동 결제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공단은 A씨가 어떤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빼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채권 압류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도 다르다며 확인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보험 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건에 관리 부실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내년 직장인 건보료율도 7%가 넘은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선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는 볼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이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는데요.
중간 조사 결과 348명이 검거되고 피해 금액은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구속 건수는 12배나 늘어났는데요.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가장 많았고 깡통 전세 등 보증금 위반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다수가 한패가 돼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 사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개 주식을 온전히 살 필요 없이 0.1주, 0.01주 등 이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건데요. 한 주에 몇십만 원 하는 종목을 쪼개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기대와 전망은 엇갈리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고가 주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제한된 사항이 많아 예상보다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증권사마다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과 수수료는 달라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실내에서의 의무 해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 유행 등이 지날 때까지 좀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계적 해제가 아닌 일시적 해제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겨울철 유행을 지나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단계적 해제냐, 일시적 해제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관련해서 신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고 아예 의무가 아니거나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에 한해 적용하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필요성엔 이견이 없지만 그 시점과 대상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두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 동시 유행이 지난 뒤 벗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겨울철 유행 대비는 의료체계 시스템 정비가 중요할 뿐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감은 4월까지 유행하고요. 그리고 독감철이 지나도 또 바이러스는 항상 돌아다녀요. 그 시기를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없고요.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도 지금 마스크 자율화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언제 할 거냐. 방식 역시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영유아 발달 및 교육상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우선 자율화하고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논의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